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가유공자 길잡이입니다. 이번 시간은 국가보훈장애진단서와 관련돼서 제가 영상들을 12개의 영상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이미 국가보훈장애진단서와 관련돼서 허혈성 심장질환과 관련돼서 또 몇 개의 영상을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고 12개의 영상에서는 각각 질병별로 보훈병원에서 신체 검사를 하는 경우와 만약에 그때 당시에도 이와 같이 국가보훈장애진단서가 있었으면 더 유리한 조건으로 상위 등급에 승급하기 위한 유리한 내용이 있었는데 예전에 그러니까 2023년 6월 17일 이전에는 이런 국가보훈장애진단서가 없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3차 의료기관인 상급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을 받아서 보훈부에 제출을 하게 되면 기존에는 인정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신체검사를 보훈병원에서 하지를 않고 상급병원 진단서로 대처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제는 합법적으로 국가보훈부에서 국가보훈장애진단서를 발급을 해서 국가보훈부에 제출을 하게 되면 기존에는 일반 진단서만으로는 6개월에서 8개월, 1년 이상 걸리던 신체검사가 이제는 단 2개월 이내로 그만큼 많은 기간도 단축이 되고 또 더 정확한 거는 상급병원 진단서를 국가보훈심사위원회에서 인정을 하고 거기에 맞는 상위 등급을 판정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자, 이와 관련돼서는 제가 영상들에서도 몇 번 얘기를 드렸는데 국가보훈부에서 국가유공자와 소송을 하고 행정심판을 하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요건에 해당되느냐 비해당되느냐 하는 내용도 있지만 대부분의 내용이 신체검사를 하고 그 신체검사에서 기준 미달이 되느냐 7급이 되느냐 6급이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분쟁이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많은 싸움이 있었는데 이제 이 국가보훈장애진단서를 발급을 받아서 제출을 하게 되면 의료 문제와 관련된 내용은 이제 더 이상 일어나지 않고 그만큼 많은 소송 건수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일반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해서 등급을 판정하는 경우하고 이렇게 3차 기관인 상급병원에서 진단서와 소견서, 여러가지 검사와 진료기록, 치료기록, 수술기록 여러가지 의료기록들을 제출을 해서 그 내용을 가지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 판단을 하게 되면 이제는 더 이상 큰 분쟁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국가보훈부에서도 이와 관련된 내용을 잘 알고 이렇게 국가보훈장애진단서라고 새로운 법을 개정을 해서 시행을 하는 만큼 이 국가보훈장애진단서를 잘 활용하시면 아마 기존에 본인들이 생각을 했을 때 내 몸 상태는 많이 악화되고 또 질병이 심한데 7급을 받거나 기준 미달이신 분들에게는 그만큼 유리한 입장에서 신체검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보훈장애진단서를 발급을 받아서 제출을 하게 되면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고 말 그대로 서류상으로 신체검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몸이 아파서 병원에 계시거나 또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더 유리한 조건이죠. 기존에는 또 신체검사 날짜에 맞춰서 보훈병원에 가고 보훈병원에서 또 오랜 시간 기다려서 신체검사 뭐 한 2, 3분 정도 얼굴만 보고 오는 그런 상태였었는데 이제는 국가보훈장애진단서를 제출을 하게 되면
이 장애 진단서 내에 너무나 상세하게 지금 본인들의 질병 상태가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이와 어울려서 소견서도 제출을 하고 자연적으로 함께 제출하는 서류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체 검사와 관련돼서는 이제 더 이상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국가보건장애진단서를 동네 아무 병원이나 아니면 또 기존에 있는 위탁병원 중에서 큰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급에서 발급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문제는 이 국가보건장애진단서는 3차 기관인 상급 종합병원이나 국군병원인 수도통합병원이나 경찰병원에서만 발급을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러다 보니 아직까지는 많이 보편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 국가보건장애진단서를 활용을 하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위탁병원 중에서 상급 종합병원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활용을 잘 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 이 영상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재해부상군경으로 등록되신 분이 있습니다. 상위천은 우슬개골 개방 분쇄골절이고, 이 분쇄골절로 인해서 개방 정복술 및 뇌고정술 후 상태, 그러니까 이미 수술을 한 상태에서 국가유공자에 등록 신청을 하였고, 거기에서 재해부상군경 7급으로 판정을 받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국가보건장애진단서와 관련돼서 지금 설명을 드렸고, 거기에 맞춰서 이번 상급병원에 예약을 해서 진료를 하신다고 하길래, 그러면 정확하게 국가보건장애진단서 발급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물들이 필요한지 그 내용들을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드릴 것입니다. 그러니 그분께서는 이번 이 영상에서 설명해 드린 대로 정확히 알고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진단서, 소견서, MRI, 촬영지, 또 그리고 어떤 전문의에게 진단을 받아야 되는지 이와 관련된 상세한 내용을 설명해 드릴 테니 이 영상 잘 보시고 참고해서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이 내용은 국가보건부에서 발행하는 브로셔로서 알기 쉬운 국가보건장애진단서 제도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각 보건지청에 나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혹시 이런 내용이 각 보건지청에 있다 그러면 이런 내용 한 장씩 가지고 계시면서 중간중간 계속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 전체적인 내용 하나만 보더라도 너무나 상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국가보건장애진단서를 발급받기 위한 의료기관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이 명단은 2023년 6월 현재 3차 의료기관과 경찰병원 그리고 국군 수도병원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지역에 따른 상급 종합병원들이 있는데, 지금 위탁병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것은 여기 보시면 진료권은 강원권으로 되어 있고, 연세대학교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이 있습니다. 주소는 강원도 원주시 일산로 20-0 일산동으로 해서 대표 전화번호는 033-741-0114입니다. 이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만 국가유공자나 참전유공자 그리고 무공수훈자, 보훈보상 대상자, 나머지 모든 유공자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는 병원인데, 이 병원은 상급 병원이다 보니 그냥 가시게 되면 국비 진료로 해서 치료비 면제가 되질 않습니다. 3차 의료기관은. 그래서 이 3차 의료기관인 상급 종합병원을 가시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기존에 본인들이 다니고 계시는 1차 의원이나
2차 종합병원급에서 진료 의뢰서를 발부를 받아서 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접수를 해야만 기존의 일반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을 때 급여 항목, 비급여 항목 있듯이 국비 진료가 가능한 것입니다. 비급여 항목만 빼놓고. 그런데 그 비급여 항목 중에서도 또 지원이 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MRI하고 초음파하고 건위 소화제, 이 세 가지는 다시 또 지원을 해줍니다. 위탁병원 어느 곳을 가든 상급 종합병원도 지원을 해줍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제가 이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에 전화를 해서 직접 담당자하고 통화를 해서 MRI, 초음파, 건위 소화제는 국가유공자에게는 지원이 된다는 내용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내용이 아니면 이런 상급 병원에 가서 검사하고 치료하고 수술을 하셔도 국비 진료로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 잘 참고를 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나 참전 유공자는 90%만 또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무공수운자는 60%만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또 방금 제가 얘기 드렸던 그 비급여 항목 중에서 MRI, 초음파, 건위 소화제는 참전 유공자와 무공수운자에게는 비급여 항목으로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 대상자, 고엽제 후유증이신 분들, 후유의증이신 분들은 지원이 되니 이런 내용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상급 병원과 이 아래를 보시게 되면 제일 아래 서울경찰병원과 경기도에 있는 국군수도병원, 이렇게 상급 병원에 이 두 개의 병원이 더 추가로 해서 국가보훈장애 진단서를 발급을 받을 수 있는 기관들입니다. 그러니 꼭 상급 종합병원만 가시려고 하지 마시고 만약에 주위에 국립경찰병원이 있다, 아니면 국군수도병원이 있다, 그러면 이 병원에 가서 진료를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니 이런 내용 참고하시고,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어떤 장애 진단서를 발부를 받아야 되고 또 그 상위처에 따른 전문 진료 과목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내용 차근차근 또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 국가보훈장애진단서입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별지 제9호로 지금 지정된 내용인데, 여기 보시게 되면 이 장애진단서 이 내용이 나와 있고, 이 장애진단서는 각각 본인들이 앓고 있는 그 질병과 관련된 전문 의사가 작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이 국가보훈장애진단서를 작성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소견서를 또 첨부를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눈을 갖고 있는 분은 눈장애 소견서라 그러고, 지금 이 영상 우슬개골 개방골절과 관련된 내용은 정형외과입니다. 그래서 이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서 보면 각각 소견서가 종류가 각 다 있습니다. 항목별로 흉터 장애 관련된 소견서, 신경계통 장애 관련된 소견서, 그리고 정신장애 소견서, 흉복부 장기 장애 소견서, 체관 장애 소견서, 이거는 척추와 관련된 내용들. 그런 분들은 이 소견서를 받아야 되고,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팔, 다리 장애 소견서라고 해서 각각 관절이 얼마만큼 또 움직이는지 여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소견서하고 국가보훈장애진단서 하고 그 두 개의 서류가 있어야 되고,
또 추가로 여기 보시게 되면 신체 부위별 주요 검사 항목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하면 준비물이라고 하죠. 국가보훈장애 진단서, 그 다음에 무릎과 관련된 소견서, 그리고 이 신체 부위별 주요 검사 항목에 나와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이번은 무릎이기 때문에 무릎과 관련된 내용을 찾아보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제일 아래 팔, 다리, 결손 및 기능 상위와 변형 및 단축 상위로 나누어지는데, 지금 결손 및 기능 상위에 보게 되면 첫째, AMA 방식의 ROM 검사와 근전도, 신경전도, 신경 손상이 있는 경우에는 신경전도 결과지가 또 필요하고, 다리나 발가락 같은 경우 동요관절, 이럴 경우에는 기계를 이용해서 스트레스를 부과하여 촬영한 스트레스 방사선, 그리고 절단한 경우에는 단순 방사선 사진과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는 천연색 사진, 그리고 뼈 및 인대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엑스레이 또는 MRI, 그리고 만약에 수술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인공관절 취한술 수술 기록지, 이렇게 여러 가지 검사한 검사 기록과 엑스레이나 MRI, 또 수술에 있으면 수술한 기록지, 이렇게 준비물이 있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다 준비를 해서 국가보훈부에 제출을 해야만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정확한 판정을 내리는데, 만약에 이와 관련된 내용을 모르고 그냥 국가보훈장애 진단서 하나만 발급을 받으시거나 아니면 상급 종합병원에서 그냥 일반적인 진단서 하나만 발부를 받아서 제출을 하시게 되면 그 진단서에는 이 사람의 전체적인 지금 현 상황만 나타날 뿐이지 얼마만큼 장애가 있는지, 또 얼마만큼 생활에 불편이 있는지 그와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소견서가 더 필요한 것이고, 또 보훈심사위원회에서도 과연 그러면 이 소견서와 진단서가 정확하게 작성이 되었는지 또 한 번 더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병원에서 진료한 기록들, 수술 기록지, MRI, 근전도, 신경전도, 여러 가지 서류들을 같이 다 제출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훈심사위원회에서도 담당 의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의사들이 또 더블 체크를 하는 거죠. 과연 이 진단서나 소견서하고 실질적으로 제출한 의료 기록지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그래야지 정확한 상위 등급이 판정이 나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 국가보훈장애 진단서 진단 전문의라고 또 나와 있습니다. 정확하게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무나 진단서를 작성할 수가 없다는 내용이죠. 내가 지금 실질적으로 눈의 장애를 입었는데, 이 눈의 장애 같은 경우는 안과 전문의에게서 진단서를 발부를 받고 또 안과 전문의에게 치료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눈의 장애를 입었는데 치과 의사한테 가서 진단을 받고 치료를 한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일 아래를 보시게 되면 팔이나 다리와 관련돼서는 정형외과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고 치료를 하고 검사를 해서 진단서를 발부를 받아서 제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체간의 장애 같은 경우는 보면 척추 변형과 기능 장애는 신경외과나 재활의학과 전문이지만 또 그 밖의 체간골은 신경외과,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전문이 또 각각 다릅니다. 그리고 요 위에 보시게 되면 제가 다 설명드렸는데 심장질환,
그러니까 허혈성 심장 질환과 관련되신 분들은 또 흉부외과 전문이거나 내과, 순환기 분과 이렇게 각각 나누어져 있죠. 신장 질환은 신장분과 이렇게 각각 전문 의사가 따로 있다는 내용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부터 이제 가장 중요한 다리와 발가락의 장애로 해서 과연 그러면 지금 이분이 7급인데 어떤 경우에 6급에 해당되는지 국가보훈부에서 지금 고시하고 있는 이 신체 부위별 상위 등급 결정표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는가 하면 1급부터 1급 사망, 2급, 3급, 또 4급, 5급, 6급 1항, 6급 2항, 7급 이렇게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7급을 보시게 되면 신체 상위 정도라고 해서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한 개 관절에 경도 기능 장애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7급에 해당합니다. 더 상세한 내용을 보시게 되면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한 개 관절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능 장애가 있는 사람, 가, 관절의 운동 가능 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경우, 나,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관절 인대 손상에 의한 불안정성이 10mm 이상인 경우, 타,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관절의 퇴행성 변화가 엑스선 촬영 등의 검사 결과 KL 그레이드 3 이상인 경우, 이럴 경우에는 7급에 해당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분이 7급이기 때문에 이제 6급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6급 이항과 관련돼서는 4개의 항목이 있는데 6급 이항 8118을 보시게 되면 한 다리의 무릎 관절 부위에 신경마비로 인한 중등도의 근 위축이 있는 사람, 이런 경우에는 6급 이항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6급 1항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분류번호 8115 한 다리의 무릎 관절 부위에 신경마비로 인한 고도의 근 위축이 있는 사람, 이런 경우에는 6급 1항에 해당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이분 같은 경우는 수술하신 지도 지금 오래되었고 또 신체검사 받아서 7급 받은 지도 오래되었지만 지금 갈수록 상태도 악화되고 있어서 이번에 국가보훈장애진단서를 발부를 받아서 재판정 신체검사를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신체 부위별 상위 등급 결정표에 보면 다른 항목들은 해당되지 않고 한 다리의 무릎 관절 부위에 신경마비로 인한 중등도의 근 위축이 있는 사람이 6급 이항에 해당되고 고도의 근 위축이 있는 사람은 6급 1항에 해당되는데 이런 내용은 보훈심사위원회에서 판단을 할 내용이고 이런 내용도 있다는 것 알고 이번에 상급 병원에서 검사할 때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 하면 자, 이 상위 판정을 위한 진단 원칙을 보시게 되면 1. 기본 원칙이라고 해서 공무 관련성이 인정된 전공상 상위처, 고엽제 후유증 질환 및 인정 질병 및 치료 경과 등과 의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장애 상태에 대한 소견을 의학적인 관점에서 국가보훈장애진단서 서식에 근거하여 누락 없이 진단하여야 함. 자,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 지금 고엽제 후유증 갖고 계시는 분들 본인 몸에 아무리 많은 질병이 있어도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질병이 단 하나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본인 몸에 당뇨병도 있고 허혈성 심장 질환도 있고 고혈압도 있고 말초신경병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 많은 질병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보훈부에 등록되어 있는 질병은 당뇨병 하나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기본 원칙이 무슨 얘기인가 하면 아무리 많은 이런 질병을 가지고 있어도
공무 관련성이 인정된 질병, 그러니까 보험부에 등록되어 있는 질병은 당뇨병이기 때문에 당뇨병 하나에 대해서만 정확하게 검사를 하고 거기에 대한 진단서를 발부를 하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번 이 영상 만드는 분 같은 경우 지금 제2 부상공경으로 해서 슬개골 개방 골절로 지금 7급을 받았는데, 이분이 만약에 지금 허리 디스크로 인해서 허리에 관련된 검사를 하고 허리와 관련돼서 진단서를 발부를 받을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상위처로 등록되어 있는 게 무릎과 관련해서 슬개골 개방 골절, 이 내용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내용으로만 해서 정형외과에서 국가보건장애 진단서를 발부를 받아야 되고, 또 이와 관련된 전문 의사는 이런 내용을 참고를 해서 무릎과 관련된 진단서와 소견서만 작성을 해줘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만약에 정형외과 전문의가 이런 내용을 모르고 또 허리도 검사를 했더니만 허리에 디스크도 심하다, 그래서 국가보건장애 진단서에 허리와 관련된 진단은 하지 마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이 만약에 척추와 관련된 내용, 무릎과 관련된 내용, 고엽제 후유증과 관련된 내용, 많은 분들이 지금 몸에 여러 가지 질병을 가지고 있고 상위처도 있을 거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입니다. 내 몸에 있는 질병들이 과연 보험부에 어떤 질병이 등록되어 있느냐, 그 등록된 질병, 그 질병만 검사를 할 수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고엽제와 관련되신 분들은 다음 영상 꼭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이 영상 국가보건장애 진단서 발급을 위한 준비물 해서 이분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제 원주기독병원에서 검사를 한다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근전도 검사부터 시작해서 수술 기록지, 또 MRI 같은 거 다 검사하시고, 그리고 꼭 발부를 받으셔야 되는 게 무릎과 관련된 소견서, 그리고 국가보건장애 진단서를 발부를 받아서 그와 관련된 모든 의료 기록을 다 복사를 해서 그 내용을 함께 국가보건부에다가 제출을 하시면서 재판정 신체 검사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는 약 2개월 후에 또 나올 것이기 때문에 준비 잘 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얻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영상 국가보건장애 진단서 발급을 위한 준비물과 관련된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가유공자 길잡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